파란리본 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죠. 오늘은 69번째이고요. 문제 안은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 나온다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 이론이 지금 시대에도 맞을까? 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 시간에 걸쳐서 계속 지금 다루고 있죠. 오늘은 5번째가 되겠네요. 자, 이런 패러다임이 맞지 않는 이유 중에 오늘은요, 미디어가 핵폭탄이 되어서 그렇다. 미디어에 의해서 아이들이 보는 대로 믿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의 시발점은 어떤 지인의 SNS에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내용을 보고 정말 한번 제대로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이론이 벌써 한 40년, 50년 전에 나온 이론이라면 지금 2020년대를 사는 지금 시점에 그 이론이 과연 맞을까 물음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발달 단계도 달라졌고 생활 수준도 달라졌고 부모의 교육 수준도 달라졌고 모든 상황이 달라졌는데 과연 그 패러다임이 맞을까 한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연성이 그 이론이 처음 나올 때 한 40년, 50년 전에는 8, 90%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서 거의 진리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기껏해야 1, 20%밖에 되지 않는 개연성이 턱없이 부족한 이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가설이 진리가 되려면 증명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죠.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사실이 될 때 객관적 사실, 객관적 데이터로 드러날 때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한간에는 지구는 둥글지 않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의 개연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개연성이 아주 높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따라갈 수 있겠지만 개연성 자체가 형편없이 낮을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 사람들의 지론이지 그냥 웃고 지나갈 이야기지 그냥 가십거리에 불과하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부모의 문제 자식이 나온다는 이 이론도 아마 2020년대를 사는 요즘에는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한 정도로 여기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은 이 자녀들의 문제는 미디어에 의해서 그렇다. 미디어라는 핵폭탄의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라고 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디어란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 한쪽과 한쪽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줄여서 매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라는 말은 이쪽은 작은데 이쪽은 많을 때 이런 경우 대중매체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에는 일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들 많죠. 라디오, 이메일, 편지, 전화, 책, 음악, 신문, 뉴스 이런 등등 이런 것들 다 미디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미디어와 구분돼서 살아갈 수가 없는 매일 아침마다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SNS 확인하는 그런 걸 보면 미디어에 특화되어 있다. 미디어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요즘은 이 소셜 미디어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로 상담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쪽이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유튜버 역시 소셜 미디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디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도구이죠. 자, 그런데요, 이 미디어가 과하면,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과하면 중독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 미디어라는 핵폭탄에 오염되었다. 이 미디어라는 폭탄의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요즘 자녀들, 어린 자녀, 초중고생은 물론이고 성인 자녀,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모 설하에 있는 성인 자녀들까지 이 자녀들은 전부 미디어에 오염되었다. 과도한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어릴 때부터 미디어와 함께 살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에 함께 있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TV가 집에 있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고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이게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디어를 없애면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이러면 마치 신체 일부가 뭐 잘리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안절부절하고 뭐 이런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 특히 어린 애기들이 스마트폰 만지는 기술을 보시면요. 누가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는지 정말 혀를 두를 지경이죠. 신체 일부니까 마치 손발 움직이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자녀들은 미디어로부터 받은 영향이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 인문학적 교육, 철학적 교육, 사상적 교육, 뭔가 뿌리 깊은 교육을 시키려는 부모는 1차적으로 미디어부터 차단하죠. 또 미디어를 차단하거나 아예 줄이거나 미디어의 순기능을 응용하지 미디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에 오염이 되어 있는 한, 미디어의 폭격을 받는 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 가정에는 TV가 없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TV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쏟아붓는 그 미디어의 홍수, 미디어의 핵폭탄에 감당할 자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TV를 없앰으로써 미디어의 방사능으로부터 자식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미 요즘에 자녀를 낳는 부모들 역시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된 세대였기 때문에 이미 부모부터 각종 미디어에 오염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가 가끔씩 어떤 내담자가 잘 따라오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태도를 돌변하고 상담을 진행 못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TV를 보고 뭔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사람들을 TV교 신자라고 말을 할까요? 정말 이 종교인들처럼 신자들처럼 뭐 이렇게 TV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 전문가의 말이나 상담자의 말보다 그런 말들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참 씁쓸하죠. 이미 미디어에 세뇌되었던 미디어의 폭격을 당한 미디어의 방사능에 오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었다. 이러면 뭐 그 자녀들은 더더욱 많은 미디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간간히 길거리를 다니거나 무슨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가보면 이 아기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부모는 아예 손에다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 물론 부모들의 이론은 있죠. 애가 이거를 보여줘야 울음을 그쳐요. 자꾸 달라고 보채내요. 그렇게 한번 달라고 보채고 울기 시작하면 주지 않으면 도무지 끝나지가 않아요. 뭐 이미 아이가 쓰는 방식에 부모가 걸려든 거죠. 아이는 낚시를 던졌고 부모가 미끼를 물은 개념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집은요, 아이가 그렇게 울다가도 TV에서 광고만 나오면, 드라마를 볼 때는 우는데 광고가 나오면 울음을 뚝 그치고 화면을 쳐다본다는 이야기. 자, 그렇다는 말은 그 광고에 흐르는 그 15초 정도의 그 어떤 그 내용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는가를 볼 수 있죠. 어떤 그 방사능의 수치가 일반 드라마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미디어는 자체가 일방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여과장치를 갖지 않으면 그냥 무분별하게 그대로 흡수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생물학에서는요, 각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프린트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게 심리학에서는 대상관계 심리학, 갓난 아기하고 돌봐주는 엄마의 관계, 주양육자의 관계를 묘사했던, 자, 이것의 모태가 되는,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게 이 생물학 쪽에서 각인 이론이었죠. 이 콘라도 로렌츠라는 이 사람은요, 노벨 생리학상까지 받았는데 바로 각인 이론을 통해서였습니다. 각인 이론, 뭐 거위나 오리 같은 그런 이론들, 뭐 아름다운 비행이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자, 어릴 때 부화할 때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인식하는 현상. 그래서 그때 한번 어미로 각인되면 자기하고 종류가 다른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대상만을 어미로 알고 따라다닌다는 그것을 각인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 그래서 그 시기에 그런 애착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대상관계 이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면에서
요즘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부모 말은 일단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거절합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가 미디어가 말하는 내용을 듣죠. 그러면 미디어에 각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 교의 신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아도 미디어 없이는 못 삽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보통 seeing is believing, 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보는 대로 믿는다라고까지 좀 과잉 해석일지 몰라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미디어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대로 믿는데 하물며 어떤 이성적 장치도 없고 판단 기준도 없는 아이들, 더더욱 어린 자녀일수록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갓난 아기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거,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의 뇌를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로 난도질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잘하면 그 아이는 생각하는 기능, 참아내는 기능,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는 어떤 감성과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아예 생성되지가 않아서 아주 냉소주의에 물든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냉소주의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이 나온다는 이 패러다임은 2020년대를 사는 지금에는 개연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꼈거나 괜히 주눅이 들었거나 우울에 빠졌던 부모들은 거기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부모의 잘못보다는 미디어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문제 부모가 맞다면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마치 그 갓난 애기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했다면 이 부모는 문제 부모에 해당이 되겠지만, 아이들의 그 문제가 전적으로 부모만의 잘못이다, 이 패러다임 자체에서는 조금 해방되시도 좋겠습니다.